반갑습니다. 오늘 두 번째 타임을 맡았습니다. 최정복입니다. 오늘 오는 길 많이 막히셨죠? 좀 이거 살짝만 좀 풀겠습니다. 엊그저께 총선이 끝났죠?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데 관심보다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 좀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고 미래에 대해서 좀 밝게 좀 펼쳐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처음에 강의를 시작 전에 균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갈 거예요. 정치적인 부분이 지금 총선이 끝났지만 사실 저는 균형이 조금 맞았으면 좋았겠다 싶었거든요. 사실 법이라는 게 무분별하게 만들어지다 보면 악법들이 많이 탄생하잖아요. 그렇죠? 균형이 맞다 보면 서로 안 좋은 건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좋다고 판단되는 건 같이 동의하에 법제화시키죠. 너무 많은 법들이 무수하게 생겨나는 것보다 검증을 마치고 정말 국민들한테 필요한 법들이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져야 그것이 바로 정치의 균형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정치 이야기고 여러분들 경제의 균형은 어떻냐는 거예요. 지금 잘 살고 계십니까? 부자로 살고 계세요? 제가 얘기하는 부자는 바로 평범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잘 살고 싶다는 게 뭐 억만금을 얻어서 정말 롤스로이스 같은 차를 타고 대저택에서 살고 그러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살겠다고 꿈꾸는 거는 바로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평범한 기준을 아세요? 저는 이 강단에 딱 올라오면 사실 굉장히 극단적으로 변해요. 그래서 말을 하다 보면 한번 톤이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거든요. 근데 시작부터 올라가면 지쳐요. 여러분들이 호응을 해주시면 좀 밸런스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인당 GDP다, 1인당 GNP다 이런 경제 지표들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GNI라는 게 있어요. 바로 1인당 개인 총소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1인 소득보다 더 벌어야 평범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 이하는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2022년 코시스라는 걸 여러분들이 적었다가 직접 찾아서 들어가 보셔요. 직접 검증하는 것만큼 확실한 게 없습니다. 맞죠? 여기 강사가 믿음직스럽게 생겼어도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셔라. 통계청 자료입니다. 2022년 기준 1인당 소득이 4,400만 원 정도 돼요. 연봉. 그러면 둘이 살아 부부가 그러면 평균을 맞추려면 얼마 벌어야 돼요? 8,800만 원을 벌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벌고 계십니까? 그런데 굉장히 괴리감이 들어요. 난 그거보다 못 버는데도 충분히 살고 있어. 바로 이 1인당 GNI의 함정이 있죠. 바로 기업이 벌어들이는 수입, 정부가 벌어들이는 수입까지 다 포함해서 n분의 1을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결국에는 실질적인 지표가 되어주는 게 뭐냐? 지금부터 그 말씀을 드릴 건데 적어서 검증해 보셔도 돼요. 이거 하나만큼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면 앞으로 사는데 조금은 더 열심히 살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퍼스널 그로스 디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디스 프로블럼 인컴 굉장히 길죠. 영어 잘 못합니다. 그냥 전문 용어 약자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바로 가계 총 처분 소득이에요. 1인당 개인. 실질적으로 내가 쓸 수 있는 돈의 지표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세금 내는 거 빼고 월세 내는 거 빼고 대출 받았어요. 집 사느라. 그럼 대출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이자? 그런 고정 지출 다 빼고 남는 돈. 즉 여러분들 주머니 사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PGDI라고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그게 2022년 기준 1인당 2,350만 원입니다.
다 빼고 여러분들 주머니에 한 해 2,350만 원이 들어와야 평균을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2명이면 얼마예요? 한 4,700만 원 정도가 여러분들 수중에서 남아야 그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왜 물가가 이렇게 오르지? 여러분들이 물가만큼 소득이 따라주질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물가가 아무리 오르면 어때요? 여러분들의 연봉 1억이야. 신경 씁니까? 물가 오른다고 투정 부리실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 지표를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물가에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수를 맞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되잖아요. 이미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맞벌이를 한다거나 맞벌이 이외에 사이드 잡, 더블 잡을 하시잖아요. 혹시 대리운전 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대리운전 없어요? 택배 상하차, 편의점 알바 할 만한 건 많죠. 그래서 사이드 잡, 더블 잡으로 추가 수입원을 만들려는 게 현실이에요. 왜? 지표를 못 따라가니까. 결국엔 경제도 균형이죠. 수입과 지출에 균형이 맞지 않으면 벌써 내 주머니에 빵꾸가 나기 시작하면 균형이 무너진 거잖아요. 조금 이따 건강 이야기도 잠시 하겠지만 결국엔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 구조가 균형을 잘 맞추는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아이몰7 첫 타임에 정확하게 여러분들 저희 사업 설명회 들어보셨는데 그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한 비전이죠. 그런데 여기 이것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그 비전 위에 비전을 제시하게 될 겁니다. 자, 아이몰7 이동통신 이야기 들었죠? 자, 쇼핑몰을 하려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뛰어드는 사람도 많아요. 실패하는 사람이 99.99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그런데 여기는 실패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부터 풀어드린 이야기가 맞다라면 검증해 보시고 안 맞다고 하면 선택을 안 하시면 그만이잖아요. 함께 모시고 온 분 응원해 주시면 돼요. 제가 왜 이 앞을 못 쳐다보는 줄 아세요? 저희 오늘 형님이랑 누님을 같이 초대를 했습니다. 무언가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끊임없이 컨택을 하다가 사실 가족한테 무엇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잘 오지도 않아요. 친하니까. 그죠? 오히려 이해관계인 사람들은 그게 뭔데 하고 들어보려고 와요. 그런데 가족은 이미 나를 알잖아요. 나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잘 오질 않습니다.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쇼핑몰. 영업이다, 판매다. 맞죠? 왜? 사회 구조 자체가 그렇게 생겼어요. 쇼핑몰을 차려놓고 홍보하고 판매하는 거 당연한 수순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왜 다단계라는 편견을 가진 쇼핑몰을 해야 돼?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발로 뛰어서 영업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차라리 보험을 하지. 그런 편견은 없잖아요. 이미 보험도 처음에 편견이 있었어요. 보험쟁이들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편견이 벗어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이드 잡으로 보험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판매. 자동차 판매를 하지 차라리. 제 조카 중에 작은 조카가 있어요. 저희 큰형님의.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족이니까 편견을 가지고 이것은 안 봐. 그런데 차는 잘 봐. 딜러를 하고 있습니다. 좋대요. 좋으면 열심히 하라고 하죠. 응원합니다. 자, 그런데 저희는 영업 판매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 거예요. 브랜드 체인지는 뭐예요? 내가 바꿔 쓰는 게 끝이다. 시작이다, 끝이다. 판매는 플러스 알파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잘 팔아요? 장사꾼의 기질을 타고나셨습니까? 그런 사람 몇 없어요. 자, 보험회사들에서 보험왕이 몇 명 나와요? 한둘 나오겠죠. 맞죠? 자동차 판매하는 데서 자동차 판매왕이 몇 명 나와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거기 참여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쇼핑몰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살짝만 해보시면 내가 이것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돈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거예요. 그럼 시간을 더 두고 탐구해 보시면 됩니다. 자, 쇼핑몰의 종류는요,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들 종합몰은 뭐냐면 그냥 오프라인의 백화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제로 상품의 퀄리티도 좀 높습니다. 브랜드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고가로 형성돼 있죠. 맞죠? 그래서 대기업이 운영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종합몰. H몰, AK몰, 신세계몰 뭐 이런 거 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이곳에서 물건을 사면 좀 비싸게는 사지만 제품의 퀄리티와 보장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해요. 단 좀 열악한 환경에서 내가 수입이 적은 사람들은 이용을 잘 안 하죠. 그럼 수입이 적은 사람들은 어디를 이용할까? 뭐 마트 가신다는 분 있어요. 저희 형님이 마트를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일주일에 2번은 쇼핑을 가는 것 같아요. 안사도가 특히 여름엔 너무 좋잖아요. 먹거리도 있어 시원해. 맞습니까? 자, 바로 이거예요. 대형 오프라인의 대형 마트라고 보시면 돼요. 가격은 저렴하죠. 그런데 가끔 실망하는 상품들도 있어. 사서 써보니. 그런데도 뭐가 좋아? 가성비가 좋아요. 그래서 마트를 많이 가시잖아요. 오프라인에서도. 맞습니까? 지금도 장 보러 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다음 이야기 하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릴게요. 마트 가시는 분들, 마트 좋죠. 그런데 이미 비대면으로 하는 이 온라인 쇼핑몰이 매출을 뛰어넘었습니다. 총 매출이 꽤 됐어요. 여러분들 오프라인의 마트가 나쁜 게 아니라 무한한 성장 가능성은 온라인 쇼핑몰에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전화기 들고 쇼핑하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예전에는 마트 직접 찾아가셨잖아요. 카드 들고. 그런데 지금은 전화기에 카드까지 집어넣어. 맞습니까? 신분증도 집어넣잖아요. 자, 여러분들 아는 이런 옥션, 쿠팡 이런 게 바로 오프라인의 대형 마트 같은 곳입니다. 이해 가시죠? 자, 요건 뭐예요? 개인이 쇼핑몰을 한번 창업하고 싶어. 그래서 창업하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위탁 판매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쇼핑몰에 처음 창업한다고 뛰어들어서. 왜? 그게 돈이 안 들거든. 쇼핑몰은요, 작게는 한 50만 원에서 많게는 몇 천만 원까지 들어가는 천차만별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요. 자, 백화점 쇼핑몰 같이, 즉, 종합몰 같이 여러분들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 개인몰을 한번 차려볼래? 그러면 최소한 고객 관리 프로그램만 수천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무나 엄두를 못 내죠. 그래서 작은 이런 개인몰을 차리는데 망하는 게 대다수다. 거의 전부라고 얘기해야 합니다. 뛰어드는 사람은 수만 명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런 인지도. 자, 옥동자가 자기의 인기가 없이 그 비주얼에 쇼핑몰을 하나 차렸어. 장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판매가 돼요? 뭔가 자기의 가치를 끌어올린 연예인이거나 아니면 특별한 창조적인 부분, 개성을 갖지 않고는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워낙 뛰어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맞죠? 거의 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요 복지몰이 저희의 성향을 처음에 띄고 있다가 저희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 회원들한테만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거예요. 여긴 삼성 회사 직원들이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복지몰. 이해 가십니까? 오픈이 되어 있지 않아요, 가격이. 왜?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장점, 단점을 구성해서 보면 한눈에 딱 들어와요. 여러분들도 고개가 끄덕여질 거예요. 당연히 저런 거야 하고. 왜? 여러분들이 본 상식과 맞아 떨어지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아이몰 세븐은 그럼 뭔데? 바로 이 장점들을 다 살려내고 단점을 보완한 쇼핑몰이다. 종합 쇼핑몰이 아니라 복합 쇼핑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전 세계에 복합 쇼핑몰은 없습니다. 찾아보세요. 미국에도 한번 쇼핑몰들 다 구성 찾아보시고요. 다 찾아보시라니까. 대부분이 분야가 나누어져 있어요. 아까 얘기처럼. 그런데 저희는 4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선불품 클래스가 올라가 버리네. 자, 퀄리티는 거의 백화점 쇼핑몰 수준으로 이미 구축이 되었습니다.
이미 백화점 쇼핑몰을 제작, 운영하는데 관리해 주는 데서 저희 회사 쇼핑몰을 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차이 없겠죠. 퀄리티도 높은데 바로 그런 모든 쇼핑몰의 장점을 모아놨다. 지금부터 그 얘기를 보고 검증하시면 되잖아요. 이해 가십니까? 자, 선불폰 클래스가 누구냐? 저희와 함께 팀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김철인 다이아몬드 사장님 쇼핑몰이에요. 제가 홍보해 주는 겁니다. 너무 고맙죠? 안 고맙습니까? 아니, 당사자가 고맙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고생하시는 우리 김철인 사장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촬영해서 유튜브로 다 나가요. 다시 여러분들이 청강을 하고 싶으면 직접 찾아서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빠르게 바꿨어요. 김철인 사장님 빠르게 바꿨어요. 이게 제 쇼핑몰입니다. 이름만 바꾼 거예요. 저는 이런 거 만드는 기술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훌륭하게 만드신 분들을 그것을 벤치마킹합니다. 너무 훌륭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주식회사 NR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마케팅을 운영하고 있는 이 회사는 공유를 합니다. 대부분의 다단계 회사는 좋은 장점이 있으면 공유하지 않아요. 자기 틈들끼리만 먹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경험하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경험 못하신 분은 어쩔 수 없고요. 앞으로 경험해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몰 7을 지금부터 소개할 건데 가슴이 두근거려야 되는데 두근거리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들은 경제 지표를 보지 않은 거예요. 나는 그냥 이렇게 가난하게 살 거야. 제가 오늘 형님 누님을 계속 끊임없는 컨택 속에 왜 이걸 보여주고 싶어 했을까? 가난한 게 싫어서요. 다이아몬드라면서 성공한 거 아니야?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면 궁금하다는 눈빛을 보내주세요. 저도 최고 많이 받았을 때 1,000만 원도 넘어간 적 있습니다. 예? 월 1,000만 원. 물론 다 썼지만. 중요한 건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걸 10년이나 지나서 알았어요. 지금부터 그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한테 공유할 거예요. 여러분들 네트워크 마케팅 하지 않으면요. 잠시 되는 것 같아도 제자리 걸음을 하시게 될 겁니다. 쇼핑몰도 엔텔레콤도 감히 그런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릴게요. 쇼핑몰 사장은 과연 뭘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망해 나갈까? 쇼핑몰 제작하는데 돈 들였지만 나머지 유지, 관리,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창고도 있어야 물건을 쟁여놓고 팔 거 아닙니까? 배송 내가 해야 되잖아요. 크레임 들어오면 누가 관리해요?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하다가 지치거나 치여서 그만두는 사람 또는 팔려나가지 않아서 그만두는 사람 수없이 넘쳐납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창에요. 쇼핑몰 창업 아니면 쇼핑몰 창업 비용 아니면 쇼핑몰 창업 리스트 이런 거 찾아보세요. 검색 한번 해보시라니까. 대부분이 망했다는 얘기를 할 겁니다. 돈은 손해를 각자 천차만별이 한 50만 원 손해봤다는 사람도 있고요. 한 3천만 원 손해봤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 주식회사 NR 커뮤니케이션 쇼핑몰 망할 이유 없다. 여러분들 쇼핑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한 500만 원만 가져와서 해보세요. 그러면 피해자가 될 수도 있죠. 지금부터 그 부분을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이몰 7 분양을 받고 요거만 하면 되니까. 크레임을 누가 책임져줘요? 회사에서. 아니면 입점하신 분이.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떠들면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아까 10년을 잘못했다 그랬잖아요. 떠들면 된다 그랬더니 나는 단순하게 물건 많이 파는 건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내 형제한테 가서 냄비를 팔았어. 사기 싫다는데도 강제로 떠넘기다시피. 그게 직급 가는데 도움도 좀 됐고요. 실제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것은 플러스 알파였던 거야. 보너스를 가지고서 나는 사업을 했어.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라 세일즈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비즈니스적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풀어드릴 테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라는 겁니다.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데 뭐하러 피해요. 안 되면 많은 거지.
그렇게라도 여러분들의 경제 지표를 좀 맞춰 보셨으면 좋겠어요. 힘들다 말만 할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의 액션을 좀 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서 액션을 취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여기 IM올7입니다.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자, 퀄리티가 있습니다. 실제로 들어가 보세요. 단, 저 아이몰을 분양받게 되면 똑같은 모양의 아이몰 쇼핑몰을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 다만, 저 왼쪽에는 선불품 클래스, 보보스장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분양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저 위에 집처럼 생겨가지고 생성이 됩니다. 이해가시죠? 퀄리티는 그대로 가져오고, 쇼핑몰에서 운영되는 운영 체계는 그대로 다 가져와서 내가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내가 할 일은 떠드는 거다. 자, 여러분들 보보스장 과연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을까? 종합몰이라는 이 카테고리에는 대한민국의 대형 벤더 업체들이 있어요. 고속도로 지나가면 큰 컨테이너들, 그 다 물건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 대형 벤더 업체가 제조업체로부터 물건을 미리 받아가지고 쟁여놓는 곳입니다. 냉동시설도 있고. 거기에서 여러분들 주문이 들어가면 여러분들한테 파는 쇼핑몰에서 배송을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벤더 업체에서 배송을 해주는 거예요. 중간에서. 수십만 가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NR 커뮤니케이션의 쇼핑몰에 들어온 종합몰의 상품들은 비쌀까? 쌀까? 자, 쿠팡은 싸요, 비싸요? 쿠팡. 왜 싸다고 인식을 하고 계시죠? 자, G마켓은요, 그럼? 비싸요? 그럼 쿠팡 애용자시겠네? 아니에요? 자, 종합몰은 종합몰대로, 오픈마켓은 오픈마켓대로 바로 334 법칙이 있어요. 30% 정도의 물건은 비싸고 30% 정도의 물건은 쌉니다. 그리고 40%는 소비자들이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얼추 비슷하게 벤더 업체에서 제공을 하는 거예요. G마켓에서 싼 것이 있을 수도 있고요. 쿠팡에서 싼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해 가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런 물건들이 여기에 수십만 가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검색도 안 해보시잖아. 다단계니까. 그죠? 맞잖아요. 다단계니까. 편견이 있으니까 열어보지를 않아요. 자, 사업자들 자기 자신들이 이걸 열어서 검색을 해보고 계십니까? 쭉 한번 검색해 보세요. 싼 게 툭 튀어나오고 툭 튀어나오고 툭 튀어나옵니다. 자, 다음. 자사 상품이 뭐예요? 폐쇄몰 같은 겁니다. 야, NR 커뮤니케이션 너 회원가입하고 이 회사를 통해서 쓰면 어떤 데서도 쓸 수 없는 고퀄리티의 기능성 상품을 저렴하게 쓰게 해줄게. 이해 가십니까? 아니면 안 쓰면 되는 거지. 굳이 내가 거부할 필요는 없다. 자, 요게 NPB 상품입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NPB 상품들이 올라와요. 여러분들 대형 마트 가면 PB 상품 있어요? 없어요? 우리 형님도 가끔 PB 상품을 잔뜩 사다 놓고 나보고 가져가래. 왜? 제품의 질은 비슷한데 봉지도 크고 내용물이 많이 들었어. 즉, 마트 자체에서 제조, 생산, 유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쌀 수밖에 없죠. 양도 많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 NPB 상품은, 즉 MV, 아까 첫 시간에 들었던 저희한테 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의 포인트가 생성되는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자, 요게 바로 소셜 커머스라는 겁니다. 야,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역시 영어에는 되게 취약한가 봐요. 아까 제가 그 단어를 몇 개를 하는 것도 굉장히 버벅거리는 거 봤죠? 굉장히 뭔가 제가 얘기해야 할 때라고 저 뒤에서 한번 그래 내가 이걸 얘기해야지 하고 들어왔을 땐 부드러웠거든요. 근데 왜 이 단상에서 그렇게 딱딱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역시 저는 한국 사람이야. 토종이요. 얼굴은 약간 아닐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토종입니다. 강원도 감자예요. 자, 소셜 커머스는 뭐냐? 일주일 동안요. 이 쇼핑몰의 소셜 커머스를 딱 세븐데이즈라는 걸 클릭을 하면요. 사기 싫은 게 올라오면 사지 마시라니까. 그런데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 저기 올라가져 있네? 대한민국 최저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유통되는 모든 물건에서 찾아봐도 그거보다 쌀 수 없어. 똑같은 상품을 찾아봐도. 일주일 동안. 그게 일주일마다 리뉴얼돼요. 한 7가지의 상품. 그러면 사도 되고 안 사도 되고 그만이면 환원할 수 있잖아요. 이해가십니까? 자, 여기는 바로 회사 운영진이 강력 추천하는 상품이에요. 그럼 검증해 보시고 구매는 여러분들의 몫인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무서워요. 자, 나는 쇼핑몰을 분양받았네. 자,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오픈마켓 같은데 내 물건 입점할 상품이 있어요. 우리 여기 제조 유통하시는 분이 있어요. 실제로 공기청정기. 지금은 저희 MV가가 형성된 자사 상품군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해요, 상품이. 아까 밖에서 들었는데 지금 병원 안치실까지 들어가요. 냄새 나잖아요. 여러분들 병원 안치실 들어가면 이런 얘기하면 잠이 확 깨지 않아요? 더울 때는 약간 이런 얘기를 해줘야 돼요. 맞습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드세요? 안치실에 넣으면요, 사람을 얼리는 게 아니에요. 썩지 않을 정도로 유지하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꽝꽝 얼린다고 생각하셨어요? 설마? 동태처럼?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냄새가 심하거든요. 이 사람 그 몸에서 나는 냄새가. 그 냄새가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자,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여기 앞에. 쇼핑몰을 난 분양을 받았는데, 웬만한 그런 제조 유통할 수 있는 입점 상품이 있어서 나는 이 쇼핑몰을 한번 분양해서 해볼 거야 하고 뛰어들었던 사람이 일반 오픈마켓 기능에서 그걸 하려고 시도했던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내 물건을 올렸더니 앞면에 올라오질 않네.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들 네이버 같은데 앞면에 내 물건 올려서 광고하려면요. 전면 광고하려면 월 2천만 원 정도씩 줘야 돼요. 자, 오픈마켓은 여러분들 입점할 물건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올리면 올라온다, 안 올라온다? 안 올라오죠. 왜 2천만 원씩 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페이지는 한 787페이지 정도에 들어가 있을 거야. 웬만한 사람들이요, 물건을 사려고 만약에 면도기, 그거를 검색을 하는데 면도기 치면 앞에 1, 2, 3 정도만 클릭해보고 사잖아요. 그런데 787번째 있는 내 물건이 팔리겠냐고. 그러니까 망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런데 여러분들 분양받으시면 여러분들이 물건을 입점하지 않아도 이 회사에서 유통되는 상품 중에 나는 이 앞에 전면에 내세우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성을 해서 마이 베스트라 그래서 앞에 내세울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땡큐 아닙니까? 홍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관리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홍보할 수 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십니다. 자, 엔텔레콤이랑 연관 지어볼게요. 최고의 비전이죠. 요금이라는 건요, 내일 또 팔아야 되는 상품이 아니잖아요. 한 번 여러분들 소비자를 구축하고 나면 내일 팔려나가는 상품 얼마나 있습니까? 전기가스, 수도통신, 도로항만, 철도 같은 국가 기관 사업이에요. 그런 걸 개인이 할 수 있으면 무조건 해야 됩니다. 왜 동의 못 하세요? 팔려나가는 상품 팔아본 적 있으세요? 내가 팔려고 하지 않아도 팔려. 자, 사장님한테 내가 가입자를 유치했어요. 소비자로. KT 소비자예요. 저한테. 5만 원을 다음 달에 내가 쓰지 말라고 굳고 말리면 안 쓰실 거예요? 내 필요에 의해서 쓰는 거죠. 그게 팔려나가는 상품이라는 겁니다. 자연 재구매. 그걸 우린 속된 말로 밖에 오프라인에서 뭐예요? 최고의 단골 고객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단골 많이 잡은 가게들이 대성하는 거예요. 성공한다는 얘기입니다. 맛집들이 단골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야, 오늘 굉장히 졸립네요. 그죠? 저 N이 뭐냐면 저희 요금을 N페이 여러분들 카카오페이는 인정하십니까? 카카오페이, 알리바바페이, 자, 삼성페이. 왜? 얘네들은 그냥 대기업에서 하니까 바로 인정이야. 그건 앞으로 나올 화폐구나. 내가 돈 넣어놓고 쓰면 되는 거구나. 그런데 여기는 설명을 쭉 하고 이 요금이 페이야. 물건도 살 수 있어.
소비자 구축해서 요금도 나눠줄 수 있네. 최고의 기능을 설명을 해도 다단계잖아. 여러분들 다단계 아니면 여러분들 기회 없어요. 이 회사가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제공하겠습니까? 만약에 회사가 운영하는 기법이 다단계가 아니야? 그럼 회사 직원들이 그냥 홍보하고 물건 팔면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업자들을 구축할까? 네트워크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온 거고. 일반 유통이다? 여러분들이 직접 쇼핑몰을 하고 싶으면 차려야 된다니까? 차리고 크레임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해결해 줘야 된다고. 물건도 여러분들이 섭외를 해야 돼. 제조를 하지 않는다면. 할 수 있습니까? 일단 없다의 한 표. 한 표라 그러면 얼굴이 색이 변하시네. 총선이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그 무수한 역사를 보면요. 어떻게 기울어져도 다시 제자리 찾게 되어 있어요. 오뚜기처럼.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결국에는 국민들이 대신에 자포자기하거나 낙담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열심히 자기의 삶을 본분을 지켜가면서 열심히 살면 됩니다. 굉장하십니다. 자, 그런데 요금으로 넣은 이 N페이로 물건을 사면 또 쿠폰을 주네. 포인트를 준다는 얘기예요. 그걸로 또 물건을 살 수 있어. 자, 요금 충전했을 때 수당 나온다 그랬어요? 안 나온다 그랬어요? 일정 부분 나온다 그랬잖아요. 돈으로 돌려받아. 자, 그리고 또 물건을 샀을 때 또 포인트로 돌려받아. 여러분들 OK 캐시백 하나 받으려고요. 한 마트만 가셨잖아요. 그거 쌓아서 뭐래도 빠게스? 일본 말인가요? 빠게스. 그런 거. 용기라도 하나 받아보려고. OK 캐시백 포인트 5%인가? 최고 내가 보기엔 최고 5%로 올라갔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좀 다운시켰을 겁니다. 그것도 저희 회사에 비슷한 보석 이름에 직급을 주면서. 이해가십니까? 사파이어 회원한테는 포인트를 좀 더 주네. 그리고 그릇을 좀 더 고급스러운 그릇을 받아갈 수 있어요. 그러려고 한 마트만 이용하죠. 감이 안 오시죠? 남자분들은 주유소 한 군데만 가시잖아요. 포인트 쌓으려고. 그런데 여기는 현금으로 주고 포인트 준다니까? 그런데 그 물건에 하자가 있어.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 너무 비싸네? 그럼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검증해 보시라는 거 아닙니까? 넘어갈게요. 자, 자사상품군.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고퀄리티가 들어갑니다. 줄기세포 배양액이라는 성분에 좋다라는 말은 다 아시죠? 여러분들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의약품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의약품처럼 설명하면 과대 광고로 불법이에요. 단 제가 경험한 걸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백화점에도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이 있다 없다? 있다. 저희도 있다 없다? 그런데 저희는 세린바이오라는 국책 연구소가 있습니다. 직접 제조 생산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백화점에서 파는 상품과의 차이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반 백화점에서 줄기세포 배양액 성분은 50% 넣었대. 근데 우리는 35% 넣었다네. 누가 좋은 거예요? 왜 우리가 좋아요? 백화점이 좋은 거지. 아니에요? 수치상 좋잖아요. 그런데 밖에 있는 백화점의 50%는 100분의 1로 희석한 걸 50% 넣은 거야. 여러분들 오렌지 주스 원액이다 그러면서 마트 가면 팔죠? 그게 오렌지 주스를 희석해서 넣은 게 100%인 겁니다. 설탕물이에요, 대부분. 제 친구가 칠성에서 일했다니까? 설탕물이라고요. 여러분들이 마시는 오렌지 주스라는 거 대부분이. 못 믿으시나 보다. 믿습니다. 줄기세포 배양액 성분을요, 원액으로 넣는 회사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국 화장품, 즉 한국 콜마에서 저희와 손을 꽉 잡고 놓질 않잖아요. 왜? 원료를 우리가 제공하거든요. 이해 가십니까? 우리 원료 사다가 일반 백화점에 납품되는 화장품들 거기에 희석해서 넣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 차이를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줄기세포 배양액 들어갔다니까 밖에도 있대. 백화점에서 200만 원이래. 훨씬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간 것이 여기에서 만약에 30만 원이면 밖에서 150만 원씩 팝니다. 희석된 걸로. 그 깊이 있게 찾아보지 않으면 전혀 모른다니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많이 쓰는 거예요. 사실 남성은 포맨이란 스킨 로션이 함께 구성된 제품을 많이 쓰게 되어 있는데 전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미스트 알죠? 그거 충분히 뿌려주면요. 스킨 로션 이상의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전 제가 지금도 쓰고 있어요. 오늘도 이거 뿌리고 나온 거야. 너무 좋아요. 줄기세포 배양액도 들어가 있어요. 유일하게 화이트닝 시리즈에서는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제품에 대한 설명. 그리고 자,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이걸 얘기를 할까 말까를 굉장히 고민했어요. 왜? 머리숱이 없거든. 지금 보셔도 약간 반짝반짝 거리잖아요. 근데 유전인 걸 어떡하냐고, 유전인 걸. 그래도 씁니다. 왜? 너무 좋아요. 아니면 벌써 반짝반짝 거릴 거야. 전두환처럼. 최소한의 케어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사지 해주고 있어요. 저는 이걸로. DP 케어하는 걸로. 그리고 샴푸는 이 옆에 있는 거 DP 케어 샴푸 쓰고 있어요. 그런데 뭔가 이걸 쓰면 뻣뻣해진다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은 바로 옆에 거 쓰시면 됩니다. 저쪽에. 스칼프. 굉장히 부드럽게 해줍니다. 자, 그건 직접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건 좀 그리고 요건 넘어갈게요. 시간이 제가 몇 시까지죠? 30분이요? 그럼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많이 남았잖아요. 그죠? 지금 내려가면 저번에 저 대신 여기 먼저 올라오신 분 있잖아요.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저희는 부부가 사업을 합니다. 저한테 정보를 주신 분이 와이프고요. 저보다 먼저 다이아몬드가 되셨어요. 사실 그때는 제가 우리 가족도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할게요. 다이아몬드 됐을 때 그때가 이제 정점을 찍으면서 월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들어올 때예요. 그런데 제가 그랬잖아요. 제대로 알고 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뛰어야 돼.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직급 중요하죠. 매출도 중요하고요. 조직도 중요하고요. 그런데 과연 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있느냐를 보시라니까. 세일즈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잘 팔 수 있으면 장땡이라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 잘 팔면 다 돈 되죠? 여기는 잘 팔면 돈 안 되겠어요? 되죠. 그런데 그건 플러스 알파로 가져가시라니까. 파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영업과 판매가. 왜 브랜드 체인지라고 할까? 그래서 제가 자사상품 설명들을 좀씩 드리고 가는 거니까. 왜?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질문. 우리 사장님 건강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건강의 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쉽게 툭 던지셔도 돼요. 뭐 운동? 예? 운동. 사장님은? 혈관 관리. 식생활? 내가 누님한테는 거의 세뇌를 시켰지. 왜 운동하는 사람도 암이 걸려 죽을까? 예? 운동하면 건강하다면서. 이상하네? 야, 건강보조식품 먹는 사람도 암이 걸려서 죽네? 왜 그러지?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들어가고 나오는 겁니다. 먹고 싸는 거! 이렇게 얘기해야 감이 오세요? 여러분들이 먹는 이 식생활에서 먹는 식습관, 그리고 물, 우리 윤재복 사장님이 강력하게 권하고 있는 공기청정기. 물보다 많이 먹는 게 공기 아니에요? 그런데 공기청정기를 써보라 그랬더니 그건 고개를 설레설레 짖는 사람이 집에 정수기가 2개가 있어. 하루에 물 몇 리터 먹습니까? 공기는요.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인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런 사람은 벽을 치고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잡질 못해요. 마음 문을 열어야 여기서 얘기하는 게 들어보고, 야, 그거 가능성 있나? 나도 조금씩 한번 해볼까? 도와줘 볼까? 그런데 마음 문을 딱 닫으면은
웽웽웽 소리 나고 엉덩이 괴롭히다 가는 거라니까요. 모시고 온 사람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초대한 사람은 기대에 부풀어서 무언가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긴장하고 서로 힘든 거죠. 맞습니까? 자, 여기 제품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운동 얘기를 했네. 자, 식습관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입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1순위라니까? 그래서 잘 드셔야 돼. 막 드시지 마시고 좋은 걸로 드셔, 이왕이면. 그런데도 균형이 깨지면 뭘 이용한다? 운동과 보조식품이에요. 그런데 보조식품과 운동은요, 여러분들 좋다고 막 먹고 막 하는 게 아니라니까? 아니, 젊은 혈기, 뼈가 든든한 사람한테 칼슘제를 계속 권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사람한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운동 좋다고 오늘 10층까지 10번 오르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합성 비타민을 좋다니까 하루에 2번, 3번 먹으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알고 먹고 알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건강보조식품이 산삼입니까? 여러분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뿐이에요. 그 다음으로 그거로도 안 될 때 약을 쓰는 거죠. 수술도 하고. 그런데 우린 거꾸로 되잖아. 조금만 이상이 있다 싶으면은 무언가 식생활을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어딜 달려간다? 병원. 그러니까 그 약이 보통 진통제들이 주변의 세포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기능을 현저하게 떨어뜨려요. 약이 사람 몸에 좋을 수는 없어요. 병을 치료하는 데는 좋을 수 있지만 알고 드셔라. 저희 누님이 약을 너무 좋아해요. 조금만 아파도 병원 가. 그런데 아직까지 제일 아파. 형제 중에. 너무 속상하죠. 왜? 이런 걸 얘기해주고 싶어도 얘기를 해도 뭔가 나에 대해서 알잖아요. 내가 동생이잖아, 막내 동생.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알잖아. 그러니까 내 말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사람은 호일러에 대해서 이해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들어보실 수 있는 기회 있으면 들었고요. 이 상품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갈게요. 자, 많은 사람들이요, 한 40대만 넘어가도요, 요 췌장 있죠? 췌장 안 걸리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기도 한데요. 3%의 확률? 거의 치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은 췌장암 발병됐다 그러면 그냥 죽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췌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소화액을 분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에서 나오는 침, 위에서 나오는 담즙 이런 거 다 췌장에서 일하는 거예요. 모르셨죠? 아셨어요? 그런데 이 췌장이 40대가 넘어가면 현저하게 기능을 떨어뜨려요.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효소 좋다 그러면 먹어가지고 진짜 좋은 느낌들 받는 분들이 많아. 왜? 현저하게 떨어지는 걸 끌어올려주니까, 채워주니까, 균형을 맞춰주니까 너무 좋은 거야.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니까요. 저는 한쪽에는 두통약, 한쪽에는 소화제를 넣고 다녔어요. 평소에 두통이 왜 이렇게 심하지? 병원을 가도 원인이 없어. 그리고 소화가 평소에 잘 안 돼. 근데 내시경을 받아도 문제가 없어. 염증도 없고. 그런데 요 놈으로 고쳤어요. 두통약이랑 소화제가 없어졌다니까. 위장이 아프면 여러분들 두통은 기본으로 옵니다. 아세요? 위장이 아프면 바로 두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 안 될 때 메스껍고 두통이 오는 거예요. 예. 어지러움증이 바로 1순위입니다. 위장이 안 좋은.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해소시켜 줬어요. 제가 이걸 기능 설명하면서 약처럼 설명하면 뭐가 된다?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NR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회사가 아니더라도 처음 오신 분들 건강보조식품 한두 개 안 먹어요? 먹잖아요. 그걸 브랜드 체인지 해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왜? 가짜가 많아도 너무 많거든요. 심지어는 여러분들 요 칼마 말고 저 뒤에 있나? 앞에 있나? 넘어갔나 보네. 여기는 지금 안 올라왔는데 오메가라는 거 아시죠? 대한민국에 수많은 오메가가 있어요. 저희 형님이 2만 원 통의 오메가를 샀대. 제가 오메가를 얘기했더니 그것도 더 싸게.
그래서 아는 사람은 답답한 거죠. 차라리 생선을 사 먹으라니까 맛이라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효과 없는 오메가들이 시중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것도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것도 성분 함량 미달인 것들이 있어요. 그냥 오메가라는 이름으로. 성분 함량이 충분해야 여러분들 혈관 속에 있는 아까 혈관 질환이라고 얘기하셨죠. 물론 기성세대 혈관 질환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오메가 같은 거는 좋은 걸로 꾸준히 드셔주는 게 좋아요. 혈압약 먹기 전에. 혈관에 있는 콜레스테롤, 기름때 제거하는데 오메가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각광하고 찾는 거야. 그런데 진짜가 적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시연을 해주고 싶지만 오늘 가져온 게 없으니까 그냥 설명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퍼마라이프 구스타. 아까 차에서 오면서 저희 누님하고도 얘기를 잠깐 했어요. 형님하고도. 단점은 유일하게 좀 무겁다는 거. 단점은 단점으로 인정하자고요. 그런데 그 나머지들은 너무 좋아. 자, 스테인레스 304L로 만든 겁니다. 수술 메스로 만드는 금속이에요. 메스를 만드는 금속. 비행기 볼트로나 만드는 금속이에요. 금속의 어떤 희소성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잘 나오질 않습니다. 즉, 녹이 안 새는 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냄비로 요리를 하다 태워 먹잖아요. 어떻게 돼요? 철수세미로 팍팍 긁어서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음식물을 밑에가 만약에 타면 위에 것도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일반 냄비. 근데 여기는 밑에가 따도 위에 군내가 아주 적게 들어갈지 몰라도 그냥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온에서 요리가 되기 때문에 야, 사실 이거 냄비 하나만 설명해도 1시간은 해야 돼요. 가슴 뛰는 냄비거든요. 그런데 비싸. 비싸요. 휘슬 부는 거 있잖아요. 어디 거? 예?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휘슬러. 좋다고 강남 아주머니들이 굉장히 많이 산 거. 그것보다 2배는 좋은 겁니다. 기능성이나 재질이나. 걔네는 밑에만 있어요. 통 5겹, 6겹으로. 저희는 뚜껑까지 다 달려 있어요. 통 9겹으로. 그러니까 무거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기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독일의 리갈 웨어라는 회사에서 역사가 있는 회사에서 만든 겁니다. 미국의 가정에 가정 3군데 중에는 한 군데는 쓰고 있어. 그 정도로 인기 있는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가격이 진짜 좀 비싸긴 비싸네. 세트가 뭐 한 200만 원씩 하네. 백화점 가서 찾아보셔. 200만 원짜리 우리 회사에서 200만 원에 거래되면 백화점에서는 300만 원이에요. 똑같은 제품. 믿질 못하신다니까 직접 찾아보시라니까요. 제가 속이고 있을 수 있잖아. 구성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사상품 중에 엔니온 얘기할 때는 딴 거 얘기할 거 없어요. 저희 스폰서님도 얘기했지만 계면활성제 천연이냐 석유 추출물이냐가 차이가 너무 커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석유가 나는 나라예요? 석유가 들어오면요 석유를 사오는 거야. 여러분들이 아는 휘발유를 사오는 게 아니에요. 경유를 사오는 게 아니야. 석유를 사와서 그걸 추출을 해요. 어떤 거는 경유로 가고 어떤 건 휘발유로 걸러내고 그리고 최종 남은 찌꺼기로 만드는 게 계면활성제예요. 여러분들 기름때 묻으면 잘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그런데 이놈의 계면활성제는 어떤 역할을 하냐? 같은 기름이다 보니까 거품을 내는 성질을 가지고 지우면 기름이 기름을 지우면 지워져요? 지워집니다. 그런데 석유 추출물이다 보니까 화학 약품들이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좋을 수가 없죠? 그냥 딱 까놓고 얘기해도. 그런데 저희는 전 자사상품 군이 천연으로 되어 있다. 카카오 열매나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무슨 뭐 달팽이 점액이나 그런 데서 추출하는 거예요.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 상품들은 그렇게 기능이 우수하다던데 대신에 비싸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능성 있는 상품을 일반화 가격으로 낮춘 회사는 NR 커뮤니케이션밖에 없다고 봐요. 가끔 애터지는 회사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품의 질을 논하지 마십시오. 거기는 네트워크 업계의 DC마트야. 진짜라니까요. DC마트가 싼 건 최고야. 맞습니까? 그럼 제품의 질이 떨어져요. 애터지는 회사가 여러분들 저희 회사에서 팔리던 해모임이라는 상품 하나 가지고 1조를 만들어낸 회사예요. 저희 회사에 있던 거라니까? 그런데 사업자들이 이거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도 몰라. 그래서 하도 안 팔려서 밖으로 빼버렸어. 쇼핑몰에서. 그런데 애터지는 회사가 잡아서 1조를 만들었어요. 그걸로. 주력 상품으로. 굉장하죠? 저희 NR 커뮤니케이션의 상품의 가치는 하나하나 면면이 그런 우수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지금 팔라고 했어요? 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뒤에 가면 나옵니다. 이거는 뭐 다 천연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가루 세탁 세제부터 시작해서 주방 세제까지. 요거는 뭐 속설로 저는 마셔보진 않았어요. 근데 연구원들은 직접 자기들이 마셔보면서 연구할 정도. 세제 먹으면 죽어요. 여러분들 상식은 죽는다잖아. 천연 세제는 안 죽는다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이 MPB 상품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수당 지급 기준이 되는 수당 포인트가 책정된 상품들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상품들이 있어요. 여기 MPA로 살 수 있죠? MPA로 살 수 있잖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설명하자면 좀 기니까 상품이 수십만 가지인데 제가 그럼 설명한 상품들은 어디 위주다? 자사상품군 위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사업을 결정한 사람이 돈이 되는 일을 해야지. 자, 저희 회사에 오픈마켓 기능이 있어서 입점한 사람들이 있어요. 칫솔을 입점했어. 그런데 저희 회사의 자사상품에 칫솔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기능이나 가격이나 저희께 우수해. 그런데도 거기 걸 사는 사람이 있어요. 가성비는 소비자가 찾아보는 거 아닙니까? 사업자들이 설명해서 써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업은 무슨 홍보? 야, 써보니까 이게 좋더라? 이 얘기만 하시면 돼요. 가서 설명해서 물건 팔려고 하지 마시라니까. 난 우리 누나가 몸에 좋은 걸 먹었으면 좋겠어. 내가 먹어본 엔자임 같은 효과를 느껴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 누님이 위장이 안 좋거든요. 위가 좀 가끔 경련 딱딱하게 굳어지는,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엔자임에 먹은 그 효과를 정말 전달해주고 싶은 거야. 나중에 막 강제로 보내, 그냥. 그만큼으로 진정성을 전달하고 싶었던 거죠. 이거 엔자임 아까 그거 제가 누님이 하나 사서 먹는다고 부자 될 수 있어요? 팔아서? 아니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너무 힘들어요. 이 쇼핑몰 강의는. 너무 힘들어. 왜? 물건 하나하나를 다 설명해 주고 싶은데 그냥 막 넘어가니까 벌써 눈빛 봐봐. 저기서 왜 넘어가는 거야? 왜? 우리 입점하신 사장님이 있거든요. 여기 태평양 사장님이라고. 그 설명을 충분히 해줘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자꾸 넘기니까 눈빛이 이상해지시네. 죄송합니다. 오토십.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그것을 이해하는데도 돈이 안 돼? 왜 안 될까? 아니 판매가 아니라서 소비하는데 왜 돈이 안 될까? 이런 걸 안 써먹어서 그래요. 왜? 여러분들 칫솔이 떨어졌으면 급하면 앞에 슈퍼 가요? 주문해요. 슈퍼 가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떨어지거나 자주 쓰는 거는 오토십, 정기 배송 신청을 해놓으면 떨어질 이유가 없다. 불편할 이유도 없고 돈도 되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오토십 같은 건 쓰지도 않아. 어떻게? 떨어지면 가까운 가게 가서 급하게 사서 써요. 그게 참 안타까울 뿐이죠. 오토십 같은 거는 나중에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요. 제가 다시 얘기하잖아요. 엔자임 같은 거. 내가 먹는 양을 딱 체크를 해서 어느 정도 시기에는 이게 와야 내가 끊이지 않고 먹을 수 있어. 효소로 내 췌장을 보호하고 내 위장을 보호하고
내 건강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엔자임만큼은 난 떨어지지 않게 먹을 거야. 왜? 고가의 상품이 아니니까. 기능은 우수한데 고가의 상품이 아니니까.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더 훌륭한 제품으로 정기 배송 신청해 놓고 먹으려고요. 화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분들 쓰다 보면 어떤 패턴이 생기잖아요. 한 6개월이면은 뭐 크림을 쓴다든가 그러면 정기 배송 신청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쌓이는 것 같아. 왜? 여기 있는 상품들은 유통기한이 있어요. 무리하게 사지 마시라니까. 여러분들 쇼핑몰에 있는데 무리하게 사라고 정기 배송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집에 사 재놓치지 마세요. 진짜 판매왕의 기질을 갖고 잘 팔 수 있는 분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쓸 것만 사세요. 제가 잘 쓰는 것들만 여기 구성이 되어져 있는. 칫솔 같은 거 뭐 제가 아까 설명했잖아요. 아니 제발 좀 비교를 해볼 수 있는 좀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치약이요? 덴탈 케어 치약? 이런 기능성 있는 치약이요. 약국 가면요. 우리의 3배는 받아야 돼요. 3배는 줘야 돼. 약국 가서 똑같은 거 사려면 한번 찾아보세요. 약국 가서 이런 거 치약을 들고 가보라니까. 이 기능으로 쓸 수 있는 치약 주세요. 그러면요. 한 3배 가격은 줘야 될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요렇게 회사는 아이몰 운영을 자기들이 다 해줍니다. 너는 그냥 네 좋은 느낌들을 전달해. 단 가족한테 전달하니까 안 오잖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행사를 하는 거예요. 가서 객관적으로 봐라. 쇼핑몰이 이런 게 있고 요금제가 이런 게 있는데 너가 이렇게 했을 땐 수수료를 받아갈 수 있고 혜택을 가져갈 수 있어. 그런데 그걸 집에서 설명하니까 겉으로는 말 안 하지만 뭐라 그래요? 속으로 너나 해 이러는 거예요. 너나 해. 형제니까 욕은 못하고 너나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나는 쇼핑몰을 분양받았으면 입점하실 분들 있잖아요. 제조 유통을 함께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는 뭘 참여해서? 홍보를 참여해서 제조 유통을 회사와 함께 끌어가는 거라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전국의 아이몰 분양받은 사람한테 입점하신 분들이요. 장점이죠. 내 물건 올렸더니 전국에 있는 사장님들 이 쇼핑몰에는 그 물건이 다 올라가져 있는 거야. 다만 전면 배치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으니까 빨리 내가 소개하고 함께 나온 사람들과 마이 베스트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초대하셔야죠. 마이 베스트 구성할 수 있게 하려나가면 다 내 돈 아닙니까? 여러분들 직장 생활을 쉽게 생각하십니까? 감기 걸릴 것 같아서 안 나가요? 예? 여긴 다 그러신 분들이에요. 좀 아플 것 같으면 미리 안 나가요? 회사를? 그런데 왜 NRC 사업 이런 훌륭한 사업이라고 얘기해서 그래 괜찮네 선택 한번 해볼게. 그런 사람이 다음 날부터 안 나와. 쉬다가 나중에 시간 되면 간대. 세상에 그렇게 얻어지는 건 없습니다. 결국엔 여러분들 쇼핑몰이라는 게 물건이 올라가지면 전국에 이렇게 깔린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 두 번째 똑같은 설명입니다. 끝났어요. 이제 거의 수익 구조 굉장히 아까 강사님처럼 길게 하지 않습니다. 결국엔 여러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려고 여태까지 돌아온 거야. 돈을 어떻게 벌어가냐. 그래야 무너지지 않냐. 여기 있는 최종복처럼 다이아몬드 직급을 갔는데도 왜 성공했다는 소리를 떳떳하게 할 수가 없냐. 왜 다시 뛰어야 되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귀를 쫑긋 하세요. 기존 사장님들은 더 귀를 쫑긋 하셔야 돼요. 왜? 저랑 비슷한 사례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는 상품들은 여러분들이 쓰는 거잖아요. 이 회사를 만났든 안 만났든 쓰는 거잖아. 오늘 안 하셨어요? 양치질 안 하셨어요? 세수는? 옷 안 빨아 입어요? 나는 한 번 입으면 제가 가끔 요즘에 용접을 하거든요. 용접하는 일을 하면서 이 일을 하는데 제가 작업복을 조금 오래 안 빨아 입으면 아주 혼이 나거든요. 그래도 빤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 쓰는 상품 아닙니까?
이런 거 체크하셔가지고요. 무조건 살아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여러분들한테 여기 있는 강사가 이거를 무조건 써야 됩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지. 근데 여기 있는 상품을 체크를 해봤더니 우리 집에 쓰는 거네. 근데 NR 커뮤니케이션 사업이 이렇다고 해서 한번 체크를 비교를 해봤더니 NR 커뮤니케이션 상품이 훨씬 우수해. 가격도 저렴하네. 그럼 뭐 한다? 바꿔 쓰는 거잖아요. 바꿔 쓰는 거. 그게 우리 사업의 전부라고요. 아니 99.9야. 그럼 0.01은 뭘까? 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플랫폼 비즈니스라고는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네트워크 마케팅의 또 다른 이름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사전에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플랫폼 비즈니스는 기업이나 사업자가 네트워크망을 쳐놓고 소비자들이 언제나 접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즈니스죠, 그것도. 대표가 카카오톡입니다. 카카오예요. 여러분들 카카오 쓸 때 불편하세요? 걔네들은 이미 네트워크망을 짜놓고 여러분들을 좋은 서비스로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모티콘 사면 누가 돈 벌어요? 카카오가 버는 거잖아요. 카카오 택시 이용하면 누가 벌어요? 카카오가 버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 네트워크 망쳐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라고요. 그런 수익성을. 자, 이 프랜차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왜? 내가 분양을 받았어요. 분양받는데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아주 소액이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2명을, 그래, 얘기했더니 안 오길래, 아니, 얘기했더니 설득이 안 되길래 이렇게 어떻게든 초대를 했어. 봤는데 무조건 할까요? 무조건 하면 NRC 사업 기회가 없죠. 세상은 2대8 파레토의 법칙이 철저하게 적용되는 냉정한 곳이에요. 10명을 초대하면 한 2명 정도가 관심을 보입니다. 나머지는 너나 해 라던가 열심히 해 라던가 나는 다단계는 싫어라든가 어떤 식으로든 거절할 거예요. 그게 변함없는 법칙이라니까. 그 법칙이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검색해 보라니까. 2대8 법칙을. 역사가 생기고 나서 변하지가 않는 수순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10명을 초대하면 2명은 나오겠네요. 10명을 목표로 하세요, 초대를. 대신 임팩트 있게 하셔야 돼요. 시간이 늘어지면 네트워크 마케팅 자체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될 때까지. 그런데 액션까지 늦어지면 돈이 안 된다고 떠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2명 나온 사람이 집에 가요. 그래서 액티브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단을 작성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10명 중에 2명이 나옵니다. 그럼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이게 총 6개월 정도 되면 몇 명 정도 돼요? 127명입니다. 제가 쉬어봤더니. 127명. 여기 100명도 안 되는데? 분리해서 나가잖아요. 여기 합류했던 분들 또 나갔죠? 계속 끊임없이 아메바처럼 분리해 주는 거예요. 자, 127명이 어떤 효과를 주는지 보세요. 여러분들 127명이면 핸드폰 요금 5만 원씩 쓰면 매월 635만 원이 매출이 뜨죠? 매출이 떠요. 다음 달에는 안 떠요? 한 번에 이 사람들이 해지하고 떠나지 않는 한 또 뜰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달에도 또 뜨고. 맞죠? 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물건 팔면 이게 안 된다니까? 정보를 줘서 그 사람이 오케이. 나는 판매가 아니라 나는 소비 채널로 플랫폼을 내 쇼핑몰을 내 주머니에 넣고 다닐 거야. 이런 사람들을 127명을 만들어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3,810만 원의 매출이 요번 달만 뜨는 게 아니라 다음 달에도 떠요. 그 다음 달에도 뜨고. 여기 개통하셨습니까? 영업하셨어요? 왼쪽에 여기 개통하신 분. 아, 내 거 개통한 거 말고 이론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한 10개 개통하셨습니까? 안 했잖아요. 난 2명을 초대해서 이 정보를 준 거라니까.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다단계와 네트워크는 분리돼 있어요.
다단계는 뭐야? 상품을 팔기 위해서 판매원을 모집해가지고 물건을 판매해서 이익을 남기는 거. 네트워크 마케팅은 사업, 권유거래 사업 이렇게 분류되어 있다고요.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가입자 유치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물건 팔라고 했어요? 아니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거야. 초대해서 보여주는 일. 초대해서 보여줘야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래야 10명 중에 2명,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선택을 하든, 아니면 준비는 안 됐는데 관심을 갖는 사람이든, 나와야 네트워크 마케팅의 배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초대를 안 해. 그럼 내가 물건 팔다 끝나는 거죠. 예? 결국엔 이 매출을 합쳐봤더니 얼마야? 이게 수당이었으면 좋겠는데. 그죠?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보상 플랜 봤더니 도표를 쭉 봤죠? 여러분들 이 정도 매출 나오면요, 기본적으로 자기 유지는 됩니다. 회선을 몇 개를 달든 자가 소비를 하든. 이해 가십니까? 그럼 옆에 도표를 쭉 봤더니 한 7, 8%가 나오네, 평균. 그리고 직급장려금 여러 가지 장려금을 봤을 때 10%는 수당으로 나오더라. 예? 자, 445만 원이 요번 달만 나오고 많은 거면 하지 말라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게 거절받고 내가 가족한테 거절받다가 그래 요번에는 한번 도와달라니까 한번 가서 앉아줄게. 들어봐 줄게. 그래서 왔어. 안 할 수도 있어요. 괜찮다니까. 그건 본인들의 선택이야. 내 누님이라고 내가 강제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초대해서 배증의 이 고리를 만들어내는, 즉 기업이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 거, 사업자가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 거, 플랫폼 비즈니스랑 뭐가 다릅니까? 카카오톡은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시죠? 야, 걔는 젊은 놈이 대학생이 대박났네. 좋은 아이디어로. 여러분들도 그 기회가 있다니까. 초대를 하시라고, 행사에. 물건 팔러 다니지 마시고. 물건 파는 건 여러분들 각자 알아서 하세요. 100만 원을 팔든 1000만 원을 팔든 그건 여러분들의 능력이야. 그런데 뭐? 노력으로 하시라고. 초대하는 건 가서 아쉬운 소리도 좀 해야 돼요. 들어봐 줘. 아, 요번에 안 갔으니까 다음에 한번 가자. 반복적으로 여러분들 노력하시라고. 능력으로 물건 팔지 마시고. 그래서 보여줘서 2명을 찾기 게임이라고. 나머지는 누가 찾아요? 그 2명이 2명을 찾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게 내가 아까 차에서 오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어요. 나는 내 아이한테 제대로 된 상속이 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할 거야, 누나. 이랬어요. 내가 다시 시작하더라도 매출이 현저하게 빠져서 코로나 때문에 영향이 컸죠. 그래도 꾸준하게 소비자들까지 굉장히 많이 붕괴됐어요. 그거는 어떤 유통회사도 어떤 대한민국에서 장사하는 사람이면 다 그 일 당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네트워크만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여러분들 아이한테 상속이 되면, 그 아이의 아이한테 상속이 되면 안 할 이유 있습니까? 여기 큰 투자하셨어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셨지? 2024년이요. 사실 부자 되는 건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방향의 문제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부평역 앞에 노숙자로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설렁설렁 사는 사람도요, 대박 났다는 얘기가 들려와. 그건 뭐냐면 방향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에요. 사는 방향.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얘기를 듣더니 일을 그만두고 이 일을 하겠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살아온 인생 곡선을 갑자기 꺾어 놓으면, 전업도요, 준비가 돼서 하셔야 돼요. 갑자기 꺾어 놓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인생 쫑날 수 있어요. 그럼 하시는 일 하면서 일에 대해서도 좀 더 알아보시고, 물건도 소비해 보시고, 좋은 것도 느껴보시고, 그런 걸 토대로 해서 하시라는 거야. 꼭 이 사업, 이런 비슷한 사업을 권유하는 사람들 보면은, 야, 이거 인생 끝났어. 일 그만둬. 막 이래요. 사이드 잡, 더블 잡으로 시작하셔도 충분하다. 이해 가십니까? 자,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